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사연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신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8월 또 만났군요. 예, 첫 번째 네. 8월 첫 번째 이제 팟캐스트인데 밖에는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참 무지하게 덥네요. 예, 네. 지금 좀 찌는 듯한 더위에 그래도 한 줄기 빗방울이 내려서 저는 좋았는데 비를 맞고 오신 우리 박사님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아, 정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가 참. 그죠. 네. 예, 이게 또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그 신 박사님하고 우리 그 PD님하고 그냥 네. 그 이 다문화 일로는 이 소위 다문화 일로는 그만 좀 이렇게 만났으면 싶은데 네. 서로 그냥 저 사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좋은 인연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 힘들게 언제까지 이 방송을 계속 해야 할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우리 빨리빨리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나도 저 생계 문제 해결해야 될 사람이고 예. 네, 이것저것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참 여러분 빨리 이 다민족화 철폐해서 예. 우리 좀 저 생계 문제로 좀 나갈 수 있게끔 각자 생계 문제 전념할 수 있게끔. 예, 전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주말이 없어요. 이 팟캐스트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저희가 이 매하는 십자가니까 네. 예, 네, 오늘도 오로지 신념을 가지고 예.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네,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하면 또 약간 좀 종교적 냄새가 나니까 저는 저 종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래도 어쨌거나 믿음과 네.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예, 그 전번 주에 그 저희가 글로벌리즘 얘기했죠. 글로벌리즘, 네. 문명과 비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네. 팟캐스트 올라갔는데 제가 들어봐도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리고 평들이 또 좋으셨어요. 네. 개념찬 방송이라는 네. 그럼 또 이 좋은 평도 해주셨고 해서 네. 그리고 조금 이 남겨둔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은 2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는 것이 예, 지난주에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하는 것이 당장 다민족 다문화를 빙자한 예, 다민족 사회의 그 실상을 갖다가 뭐 직접적으로 지금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배경, 그렇죠. 예? 그 배경에 이제 그 깔린 의식 구조 예,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좀 깊이 좀 파고들어 보자 그렇죠.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예, 저희 문사연 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 네. 다문화, 소위 다문화만 공격하고 비난해서는 네.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도마뱀 꼬리 자르기다. 네, 잘리면 또 나잖아요. 네, 그럼 또 자르고 또 나고 또 자르고 또 나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네. 너무 이 다문화, 그 소위 다문화 여기에만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증오만 커지게 되고 네. 균형진 시각을 잃게 되는데 왜 이런 작태가 자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은 막말로 다문화 정책만 고쳐지면 이런 다민족 공정, 네. 이런 사악한 노림수가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 우리 앞에서 거기에 저희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지 다민족화로 인한 현상, 그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다 보자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배경, 그러니까 텍스트 너머의 컨텍스트를 좀 보자는 얘기였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팟캐스트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지난주 문명과 비문명 편을 네. 한번 문명과 야만이죠. 예. 뭐 이제 얘기하면 유럽과 예, 비유럽죠. 유럽인들이 이제 그렇죠. 그 유럽인들 시각에서 예, 이 세계가 지금 세계 모든 뭐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질 문명이라든지 특히 이제 물질 예. 문명 이쪽으로 서양식 지금 서양 중심주의가 지금
편만하다 보니까 예. 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그쪽으로 상당히 지금 경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헤집어보자 예. 하는 그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전번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주시고 나서 네, 이번 편을 들으시면 더 좋고요. 네, 뭐 순서가 바뀌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뭐 머릿속에서 잘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신 박사님 준비하신 게 꽤 많으세요? 예. 그 오늘은 이제 그 국제관계. 예, 국제관계. 그 지난 주에는 이제 그 글로벌리즘의 그 허상. 예. 그러니까 서양 시각에서 본 글로벌리즘. 그걸 예.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글로벌리즘이 이제 그 원래 그 뭐 신자유주의라는 그 경제적인 그렇죠.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생긴 현상인데 그게 이제 그 저 얘기를 풀자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 한국에서는 이 글로벌리즘을 굉장히 단순화시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즘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주제 또는 어떠한 그 용어를 예. 갖다가 외국에서 특히 이제 서양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은 예. 그 원문보다 조금 상당히 좀 생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단순화시켜서 홍보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그 자기들 위주로 이제 이상화시켜서 예.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국민들에게 예. 일방적으로 이제 주입을 시키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다문화라는 거는 네. 결국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파시스트고, 네. 예, 파쇼고, 그 다음에 네. 결국은 그 다른 인종, 다른 민족과의 대등이 아니라 네. 그리고 문화 식민주의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건 말이죠. 이미 그런 차원에서 서양 사람들이 이미 얘기한 게 있어요. 예? 그 과거 벌써 19세기에 예, 소위 자기네들 그 시빌리제이션 문명이라는 그 단어를 그들이 이제 그 만들면서 19세기에 이제 그 뭐 18세기 19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문명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시빌리제이션. 그러면서 문명권인 유럽, 그다음에 문명과 반대되는 야만 예. 상태인 비유럽권. 그러니까 예. 유럽을 제외한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예, 아메리카 원주민들 예.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비문명권 또는 이제 그 비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분류들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떠들고 다니던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 떠들던 구호가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서양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그 구호예요. 어떤 거냐면 백인의 무거운 짐이란 그런 그 구호가 있어요. The White Man's Burden. 영어로 하면요. 예. 이건 이제 그 정글북이라는 그 소설을 쓴 키플링.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먼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예. The White Man's Burden. 그러니까 백인의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영국 사람이긴 하지만 예.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인도가 당시엔 지금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인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을 갖다 이제 그 자기 백인인 그 자기 키플링이 어떤 식으로 그 영국인들이 이들을 갖다 어떤 식으로 문명화를 시켜야 되는가, 예.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백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백인들만이 문명을 먼저 이룩한 문명 상태를 먼저 이룩한 백인들이 바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The White Man's Burden, 백인의 무거운 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백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바로 문명 전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야만인들, 즉 이제 아시아인들을 갖다 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구호가 만들어졌고, 그 이어서 또 Manifest Destiny, 이제 영어로 하면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명백한 운명, 바로 이제 그 같은 맥락입니다. 예. 우리 이제 백인들이 말하기를 예. 우리 백인은 예. 문명을 전도를 해야 될 명백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자기들이 야만인으로 여기는
아시아인들, 그다음에 아프리카인들 그래요. 이들에게 이제 이런 문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명백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유럽 중심주의 사고 방식. 사업에, 아주 그야말로 예. 식민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사실 유럽 이외 지역에 예. 자기들의 문명을 갖다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물질 문명이죠. 예. 근데 그것을 갖다가 사실 한국에서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문명관을 그렇죠. 이런 말하자면 이가 제국주의적인 문명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문명관을 퍼뜨리는 데 대해서 사실 한국은 여기서 별 이의를 달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런 논리로 해서 이제 경제 개발이 됐고 경제 개발이 이제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이제 경제 개발 드라이브가 걸렸고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머릿속 정신 사상 쪽으로는 예.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런 어떤 자존감이란 그럴까 고유한 그런 사상, 그렇죠. 뭐 정체성도 네, 그렇고 정체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린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들의 서양식 문명관에 아직도 상당히 길들여져 있다는 거. 예. 예. 이거 지난주에도 예.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단절이 컸죠. 저희가 네. 구한말 이후에 일제 식민지를 하면서 한 세대 이상이 네. 단절이 되면서 그게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신사적으로는 네. 적어도 우리가 100년, 200년은 우리가 예. 필름이 끊겼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필름이 끊겼어요.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19세기 말에 우리의 고유한 사상들이 사실 이후 세대들에게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전혀 지금 이전에 지금 예. 19세기 때 이전의 일들을 갖다 우리는 사실 한 50%나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해야 될까요? 글쎄 50%도 안 될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뭐 말을 회복한 거 이외에 네, 우리 전통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아직도 보면은 제도권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네. 우리 역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좀 주류가 식민사학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486인가? 네, 486. 예, X세대이긴 한데 네. 저희 이후 세대들이 과연 그나마 우리 때는 이제 과거 이제 학생 운동이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80년대, 90년대 얘기죠. 그렇죠. 좀 90년대 초반. 자주에 대한 네. 아주 심각한 화두를 가지고 고민하던 세대이긴 그렇죠. 했는데, 이 이후에는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게 또 한 번의 단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때는 걱정이.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학생 운동을 할 당시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그때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예.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이제 사회 운동, 그다음에 학생 운동,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자주 의식을 갖다 회복을 하자는 예. 자주와 그다음에 또 민주. 네, 민주, 자주와 민주, 그다음에 역사 의식의 회복. 예. 네, 이런 얘기들이, 이런 화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또 민족 의식도 그때 네, 민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있었고. 화두가 예. 굉장히 강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이것이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는 완전히 여기 대해서는 좀 감각이 무뎌지는 예. 이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이후에 오히려 민족이라는 담론은 8, 90년대에 강했던 민족이라는 담론이 거기서 싹 빠지고 예. 오히려 이제 탈민족, 그렇죠. 그다음에 다민족,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새로운 문화, 예. 포스트 지금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탈문화, 네, 현대라고 해야 하나? 예, 탈현대주의 이런 이론들이 또 이제 서구에서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주류 담론이 돼 버렸어요. 예.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유행이 바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팟캐스트에서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한번 거론을 했었어요. 예. 예? 어떻게 이런 그 담론들이 쉽게 이렇게 바뀌는지 유행 따라서 뭐 그야말로 요새 노래들이 말이죠. 예. 예? 대중가요들이 그냥 쉽사리 그냥 유행 바뀌듯이 참 정신 없어요. 네, 그러듯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이 사상이라는 것도 이렇게 쉽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예. 그 명동 한복판에서 패션이 바뀌는 것도 눈이 따라하기가 힘든데 이 네. 머릿속에 이 사상이라든지 이론의 이 물갈이를 한다는 게 이게 네.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어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 사상적인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가벼움. 없는 가벼움. 네. 참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참을 수 없는 가벼움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 네. 생각에는 자기 어떤 주체성이나 정체성 없이 그렇죠. 마이크로만 떠드는 건 무슨 말인들 못 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자주성, 뭐 주체성 얘기를 하면은 예.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게 또 뭐 북한 용어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주체성이라든가 자주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이 말이죠. 예.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국민들이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다가 보존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주체성을 갖다가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자주성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요. 저도 프랑스에 있어봤지만 프랑스 사람들 자기네들 정체성 문제 공격하죠. 예. 프랑스 사람들 정체성 공격하고 자기네들의 자존심 자꾸 두들기고 자존심 까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사상 문제에 대해서 자꾸 까고 하면은 말이죠. 그 사람들 당장 거기 들고 일어납니다. 버럭 소리 지르고 말이죠. 대들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서 자꾸 이렇게 주체성 얘기가 나오고 자주성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렇죠. 그게 지금 결여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정체성을 갖다가 좀 보존한다는 거, 자기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자존감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감이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국제사회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리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주제로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지도층이 네.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네. 그거를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국제 관계의 룰을 따르는 것이다. 네. 내지는 국제 사회의 흐름은 네. 글로벌리제이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따르고 있는 국제 사회 룰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인들 국민들을 설득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일환이 결국 이제 이 소위 말한 다문화 사태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도층이 우리에게 얘기해왔던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적인 움직임 룰이 네. 말 진실로 네. 올바른 거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통해 정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국제사회의 룰이 그게 진실이고 올바른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주제가 그런데 예. 자, 지금 사회자께서 지금 좀 먼저 지금 밑밥을 좀 까셨어요. 예. 이 국제 관계에 떡밥을 대해서 깔았어요. 예, 떡밥을 갖다 예. 지금 깔으셨는데 월척에 관련. 네. 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느냐면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예. 국제 관계란 한국 지도층들 또는 주류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국제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걸 첫째, 국제 관계는 신뢰와 우호를 기본으로 한다. 좋은 말이네. 예. 좋은 말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국제 관계는
국제 무대에서 국가는 국제법과 룰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자,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적 인권 존중과 국가 이익은 배치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국가는 국가 질서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 서방 선진국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진국 하는데 대체로 이제 그 서구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런 서방 선진국들은 국제 질서 유지와 합의에 비교적 모범을 보여왔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또 유럽은 국제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 이런 예. 그 서방 선진국들은 국제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왔다. 예.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듣자 하니까 아주 괘씸해서 못 듣겠는데 네. 저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국제 관계는 상호 이익과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한다. 얼씨구. 자, 이런 그 구호들, 국제 관계 관련해서 이런 구호들이 너무나 지금 귀에 익을 거예요. 예. 많이 들어온 내용이고. 예. 그렇지만 진짜 이러냐? 국제 관계가 진짜 예. 국제 관계 과연 이러냐? 국제 관계가 신뢰와 우호를 기본으로 하고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을 기본으로 하고 뭐 이렇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지금 그렇다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하고 지금 저 그 바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당연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예. 근데 설마 사람 잡는 거예요, 네, 그죠?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그 주에도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지금 한국의 그 지도층들, 그다음에 주류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국제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21세기 사회를 짊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평화를 위해 공존해 가는가가 지금 큰 과제가 되어 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우호 관계를 창조해 나가는 중요성이 새로운 가치로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요구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 전부 내용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가르치려고 드는 내용인데. 네. 뭐 가르치는 건 좋은데 예. 잘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국제사회에서 상생과 화합의 공존과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그야말로 착한 나라병에 걸린 이런 순진한 그 시각으로 예.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실제로 국제관계라는 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국제관계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 사회적 힘입니다. 힘이죠. 네, 국제관계의 기본은요. 핵심은 그리고 힘입니다. 힘에 의한 예. 작동입니다. 그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좀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냐? 이거 뭐, 야, 국제관계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무지막지한 그 좀 얘기 아니냐 하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니, 그런 또 네. 순진하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이제 잠깐 보충을 하나 하자면은 엄연하게 법치국가에 법이 살아있는 한국에서조차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네. 국제사회는 더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면- 생각을 못할까? 왜?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힘이 작동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무지막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제관계를 가르칠 때 뭐 상생과 평화니 이런 그 내용보다는 물론 그런 말들이 듣기는 좋겠죠. 예. 하지만 국제관계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제관계라는 건 벌써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어떤 세력이 허점을 보이면 상대방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서로 간에 대등할 때 네, 서로 예의 지키고 상생 공존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약하다 하면 알짱없죠. 시샘말로.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자지구 문제 네. 뭐 엊그제도 폭격 엄청 했다 해도만요 또
이 네, 지금 현실이 이래요. 폭격을 해서 말이죠. 지금 예. 저 뭐 1,600명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앞에서 신뢰, 네. 뭐 정의, 공존 외쳐봤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위 그 진보 쪽에서는 말이죠. 특히 이제 진보 언론, 한국의 진보 언론에서는 뭐 그들에게 좀 그 인권적인 차원으로 이제 그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예,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럼요. 마땅히 그건 좀 멈춰야 그럼요. 되죠. 예, 멈춰야 하지만 돼요. 예. 하지만 그렇게 인권적으로 언론에서 비난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듣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예. 공습 멈춥니까? 예, 유엔에서 제재한다고 그래도 공습 안 멈춥니다. 지금 이스라엘 계속 지금 공습하고 있어요. 휴전 중에도 지금 잠시 임시 지금 휴전 협정을 했는데도 예, 그래도 지금 또 폭격을 합니다. 예, 네, 유엔에서 제재 가한다고 해도 계속 폭격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당하려면은 미리부터 예방을 해야죠.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아마 팔레스타인이 왜 저렇게 당하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그런 그 입장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기원을 아시는 분들이 꽤나 되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잘 뭐 대충은 아는데 대충은 알죠. 대부분 다. 그런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 땅이 말이죠. 원래 그 유태인들이 거기 이제 과거 그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이제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구약 성서를 갖다 그 근거로 해서 예, 그 소위 그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시온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예루살렘 과거 그 예루살렘 그 왕국으로 예루살렘을 그 왕국의 수도로 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예, 그때로 이제 그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세계에 이제 퍼져 살면서 자기네는 나라 없이 살면서 예, 온갖 이제 서름을 당하고 이제 박해를 받고 하니까 결국 19세기 말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과거 자기네들 조상이 있었던 구약 성서에 나와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예? 세계 각국에 이제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 사이에. 자,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19세기 말이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은 물론 국가는 정식 국가는 아니었어요. 예,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그 국가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거기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죠. 예. 영국의 그 보령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거기 유태인들이 19세기 말부터 서서히 어쨌거나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예, 대부분 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고 80%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다음에 유태인들이 한 10%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식민자들이 거기 유럽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예, 또 이런 식으로 인구 구성 비율이 대체로 이제 그 정도였었는데 자, 유태인들이 이제 시오니즘 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 이제 땅을 매입을 합니다. 예,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가 이제 매입을 해요. 서서히 매입을 하면서 그것이 50년 정도 걸려요. 예, 그러면서 1940년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예, 유태인들이 매입한 땅이 그 팔레스타인에서 매입한 땅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유태인 땅 매입한 땅이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되자 거기서 이제 그 1948년도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물론 이제 1948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그 회의가 있었어요. 예,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갖다가 유태인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이제 그 회의가 있었는데 자, 그 유태인의 땅을 갖다가 70%,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가 30% 이 정도로 분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율을 갖다가. 그 예. 거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뭐 분할조차도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말이나 되느냐?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왜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분할을 해가지고 좀 각각 나라를 만드느냐? 예,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유태인들 다 나가라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유엔에서 어쨌거나 일방적으로 국가를 갖다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예, 이스라엘에는 국가를 갖다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거야. 예, 일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달에 예, 국가를 갖다 선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제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발끈을 한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이 그 주변 나라들, 주변에 이제 그 같은 계통의 이제 아랍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같이 이제 발끈을 해가지고
발끈해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그게 이제 제 1차 저 이스라엘 예. 아랍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 중동 전쟁. 예.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졌어요. 아랍 국가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집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도덕이 통하지 않습니다. 선악이 통하지 않아요. 예. 예? 힘이 센 놈이 그래요. 그게 정의예요. 힘이 센 놈이 정의의 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네. 미국과 유럽이 사정없이 지원했단 말이에요. 뭐 네, 네. 군수 물품, 뭐 네, 네. 무기 사정없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이스라엘을 심은 거 아니에요. 네. 예, 짱 박아 놓은 거죠. 그렇죠. 그 중동의 석유 네,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뭐 거기 무슨 뭐 인권이 있고 도덕이 있고 참 웃긴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도 말이죠.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그 자기 땅 잃어버리고 그 뒤에 찾았습니까?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또 더군다나 그 군사력으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돌 던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거 돌 던지는 돌 던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탱크 몰고 왔을 때 그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돌 던지는 거 그 사진에 나오잖아요. 예. 외신에 보면은 예. 그 인티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해서 나아지는 게 있느냐 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라를 자기 땅을 뺏기지 말았어야죠. 그러게요. 네. 여기 땅 살 때 네. 그때 뭐 지주들은 돈 번다고 좋아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이 계속 매매가 되면서 땅값이 예.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땅값이 올라가니까 좋아하죠. 이거 투기 입장에서 예. 투기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딱 말씀 들으니까 네. 제주도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요. 바로 저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제주도가 예. 저러다가 제2의 해남도 되겠네. 네. 중국에. 네. 그게 결국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저러다가 이제 그 뭐 자치 선언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 뭐 국제 관계는 신뢰 우호를 기본으로 한다. 뭐 상생과 평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진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도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이해는 지금 세계적으로 허다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절대 네. 땅을 매개로 해서 네. 땅을 매입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영주권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절대 그러니까 네가 어떤 기술과 능력,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투자하고 일을 해서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면은 영주권을 줄 수는 있대. 네. 땅 사면, 나라 국채를 사면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땅을 갖다가 좀 아예 그냥 저 외국인들에게 예. 땅 거래를 갖다가 허가를 하더라도 땅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매입을 하는 소유권을 주지는 않거든요. 사용권을 줄 예. 뿐이지 소유권을 갖다 주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러죠. 네. 매입이 안 되고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용권만 주지. 사용권만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호혜 평등하에 네. 예를 들어 뭐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서 땅 살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네. 중국도 네. 우리한테 사용권만 사라 해야지 왜 거긴 우리가 사용권만 사는데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주냐? 네. 이거 벌써 호혜 평등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여튼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지금 이유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이 국제 관계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고 너무 물정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팔레스타인 꼴 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예. 나라 먹히고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뒤에. 네. 자,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이미 말이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시대도 통용이 되느냐고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제법 1000마디가 대포 한 문에 진다. 네. 국제법 1000마디가 대포 한 문에 진다. 예. 자,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19세기에 저 메이지 유신. 예. 일본 메이지 유신의 뭡니까?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선도를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예. 그 인물. 게이오 대학 창시자이기도 하죠. 예, 알죠. 예. 예. 지금 일본의 만엔권인가요? 오, 그랬던가요? 예, 만엔권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만원 지폐. 예. 예. 정말 유명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국제법 1000마디가 대포 한 문에 진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백 건에 달하는 국제법 서적도 선어문의 대포와 겨루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우호 조약도 얼마 되지 않는 화력 앞에 속수무책이다. 대포 화약이 바로 법이다. 물론 이게 19세기의 그 제국주의적인 국제 관계를 예. 갖다가 아주 축약적으로 지금 묘사한 건데, 자 여기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왜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이거 배워온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그 사절단 한 100여 명이 1869년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한 2년 뒤인가 말이죠. 전 세계를 갖다가 유람을 하는, 유람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 세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그 지식인들 한 100여 명이 예. 지식인들과 무관들 100여 명이 배를 타고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돕니다. 예. 이때 이제 그 미국 거쳐서 이제 유럽까지 가는데 유럽 거쳐서 이제 그 일본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예. 근데 독일에 갔을 때 당시에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있었어요. 네. 독일에. 예? 그 독일 제국이 이제 막 이제 그저 생겨난 이후에 예, 생겨난 직후에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통치를 하고 있을 텐데 비스마르크가 일본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나라가 국제법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법을 지켜도 대국은 태연하게 국제법을 어길 수 있다.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비아냥 반은 비아냥 반은 충고. 예. 너희들 아시아에서 와가지고 뭐 알아? 이제 막 지금 우리식의 그 유럽식의 지금 문명화를 한다고? 그럼 한번 들어봐.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예. 하면서 이제 예.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비아냥 반은 비아냥 조롱, 그 반은 이제 그 충고식으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 귀한 네. 저 진실을 가르쳐 줬을까? 예. 그러면서 비스마르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또 그 일본 그 사절단에게 예. 현자는 역사로부터 배우는데 반해서 예. 바보는 경험으로만 배운다. 아, 이건 네. 그런 건 일본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안 됐는데 그러게 말해요. 이건 사실 참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예, 이건 충고도 아주 정말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영양가 있는 충고죠. 정말 그 네, 명언이네요. 조롱이라기보다는 참 영양가 있는 충고죠. 예, 그 철혈제상이라는 말이 네.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예. 현자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데 반해서 예. 바보는 경험으로만 배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굳이 눈에 보지 않아도 예.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미리 알고서 역사로부터 그걸 갖다가 다 배우고서 미리 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죠. 바보들은 막상 눈에 이제 닥쳐야지, 재난이라든가 위험이 닥쳐야지 그때서야 허둥지둥 날리지만 예.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이거죠. 그걸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네, 현명한 사람은 보지 않고도 아는데 네, 꼭 꼴통 바보 새끼들은 네. 이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그렇죠. 된장인지 그렇죠. 구분한다는 얘기지. 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참. 바로 한국의 지금 국제 관계를 보는 눈, 그다음에 글로벌리즘을 보는 눈, 예. 거기에 이어서 지금 소위 다문화를 빙자한 이 다민족화 추진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우매한 지금 행태인지 아이고. 참.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한국은 지금 세계를 모르는 세계화를 하고 있다. 멍청한 지금 세계화를 하고 있다. 진정한 세계를 모르는 세계화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정말 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대중들과 국민들과 다 공유하고 싶은 게 네. 몇몇 이 꼴통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 어리석은 네. 순진한 백성들로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참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죠. 그 얼마나 지금 예. 저 한국에서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느냐면 이 국제관계 차원에서 말이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제 보세요. 2011년도에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을 돕자는 그 성금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그때 뭐 방송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제 그 성금 모금을 냈죠. 방송 그다음에 학교 모든 전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 모든 그 전 사회가 이제 그런 그 여론을 일으켜서 이제 그 성금을 모금하자고 했는데 물론 성금 모금하는 거
반대하진 않아요. 아니 뭐 옆 나라가 재난을 당했는데 예. 그 정도에 충분히 도의적으로 예, 할수 도의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모금을 하는 그 방식이라든가 모금을 하는 그런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내가 봤는데 그 기사 제목이 학교에서 일본 돕기 성금 강제. 네, 그랬어요. 우리 딸도 네. 그랬어요. 예. 일본이 웃는다. 일본이 웃는다. 네. 학교에서 일본 돕기 성금을 강제를 해. 일본이 웃는다. 이걸 보고. 예. 네. 참 여기 그러네. 지금 기사 내용을 보십시오.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 일부 초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 지난주부터 학교가 성금 모금을 강제하고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네. 우리 딸이 네. 학교에서 이거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니? 그러니까 난 일본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내?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내지 마.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 아빠한테 얘기해. 제가 그랬었어요. 내가 가서 한마디 하마. 네. 근데 꼭 거기 뭐 못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데 낼 때 되면 내는데 네. 굳이 이런 거 강제하는 건 옳은 방법 아닌 것 같다. 내가 얘기하마 그랬었는데 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과부가 당시에 이제 그 교육과학부였나요? 예. 교육부에서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교육부에서 이 강제 성공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에 나서는데요.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참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도대체 뭐라고?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일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서한문을 채택한 사실을 알리고 일본 지진을 계기로 인류 공존의 상호 협력, 또 네. 인류.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한 나눔 문화 의식, 동반자적 한일 우호 관계 형성 뭐야? 등을 위해서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에서 구호성금이나 학용품 모금 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한 바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거 뭐 교과부가 지금 지구를 지키는 거야 지금. 네. 뭐야 이게? 네, 지구 사수대입니다. 야, 이거 완전 네. 독수리 이게 오형제. 무슨, 이게 무슨 만화 영화 뭐 은하철도 999 지구 사수대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꽤 드실 만한 분인데 잡수시만큼 잡순 분들일 텐데 아직도 이 만화 같은 세상을 살고 계시네 진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 관계를 지금 한국은 말이죠 이렇게 참 만화같이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또 한번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도 이건 말씀드렸죠. 글로벌 소행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열린 마음을 가진 세계 시민 의식이다. 네. 다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상호 공존을 위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열린 마음을 가진 세계 시민은 국가 상호 간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심사를 평화적이고 공동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식, 태도, 그리고 기능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참 순진하고 참 나이브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웃긴 게 그 결과가 강제 성금 모금이냐? 네. 강제. 참 웃긴 게 이게 뭐 세계 평화, 인권 뭐 연대 이거를 뭐 세뇌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의지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가장 비교육적인 거지. 이런 태도. 이게 참 이 말 딱 하나 해주고 싶네요. 너나 잘하세요. 딱 그리고 이제 해주고 싶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식민지를 했던 나라니까 사이가 안 좋은 나라니까 뭐 은혜라고 얘기는 못 해요. 이런 도와주는 차원. 그러게. 이런.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이제 6.25 참전 국가라든지 대표적으로 필리핀. 네. 6.25 참전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에 대해서는 말이죠. 거기다 또 은혜라는 또 단어를 갖다가 은혜라는 용어를 갖다가 딱 거기다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또 이제 국제관계론을 갖다 펴니다. 은혜를 은혜라는 것이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외교상으로 말이죠. 있을 수 없다. 그런 외교상으로는 이런 용어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말이죠. 내가 가만히 좀 살펴봤더니 곰곰 생각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제조지은. 과거 이제 조선 시대에 조선 왕조에서 말이죠.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조가 예. 이제 그 명나라에 대한 예. 예? 얘기한 게 이거 아닙니까? 제조지은. 제조지은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예. 나라를 그렇지. 세워준 그런 은혜. 망하려던 나라를 갖다가 예. 다시 세워준 은혜. 다시 제자에다가 지을조. 그다음에 어조사 지에다가 예. 근데 그다음에 은혜 해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건 거의 뭐 어리광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당시에 제조지은이라는 그러니까 망할 나라를 일본 놈들한테 망할 나라를 다시 예. 세워준 이런 높은 은혜.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갖다가 왕이 그 당시에 그 조선의 그 선조가 직접 쓰면서 뭘 갖다가 만들었냐면은 당시에 대보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창덕궁에다가. 예. 대보단은 뭐냐? 이게 대자는 큰 대자에다가 예. 보는 이제 가풀보자예요. 그렇죠. 단은 이제 그 뭐 재단 할 때 예. 그 재단. 그래서 큰 은혜를 갖다가 큰 은혜 명나라에 우리가 지은 큰 은혜를 갖다 갚는다는 차원에서 대보단을 갖다가 창덕궁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시에 명나라의 황제였던 그 신종 당시 뭡니까 우린 그 조선에 이제 지원군을 보내줬던 예. 명나라 그 원군을 보내줬던 예. 당시에 황제가 이제 예. 신종 만력제인데 예. 바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대보단을 갖다 지어놨는데 당시에 언제냐면 이게 숙종 때예요. 참 여러 가지 했네. 예, 숙종 때 지어놓은 건데 예. 그 당시엔 중국이 어떤 왕조입니까? 중국이 숙종 때는 숙종 때는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명청 교체기였나요? 네, 그때가? 교체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예, 들어섰을 때 아니에요. 예, 청나라가 이제 그 자리를 잡았을 때거든요. 숙종 때면은. 예. 근데 당시에 우리 그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황제를 기리는 이러한 그 재단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청나라에 들킬까봐 청나라에 들키면 혼날까봐 창덕궁에 잘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몰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야, 참 뭐 그 정도면은 이거는 거의 네. 진짜 중증증에도 중증이죠. 이건 완전히. 불치네. 예. 뭐 명나라 입장에서야 예를 들어서 조선이 함락되면 왜한테 네. 조선 병사들까지 다 징집해가지고 명나라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명나라 네. 자기들 땅이 전쟁터가 그렇죠.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죠. 아니 그냥 조선에서 전쟁하고 끝내는 게 낫다 해서 그렇죠.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보낸 그러면. 거야. 조선군까지 합세해서 네. 그 왜구를 치자 해서. 네. 그럼 그때는 사실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튕겼어도 돼. 그렇죠. 그래 그럼 우리 왜구와 합세해서 명나라 쳐? 이래버리면은 진짜 신종이 만력제 벌벌 떨었을 거야 아마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우리 더 보내줄게. 사실 그게 이제 이게 가정이지만은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가정이지만은 예. 사실 그게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국제관계 그렇죠. 현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이 한국은 과거 왕조 시대부터 국제관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서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정말 튀는 이런 전혀 뜻밖의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 그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거 좀 배웠어야 네. 하는 건데 그랬네. 그게 사실 근데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계속 그 맥이 이어져 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당시 그 대보단뿐만 아니라 만동묘라는 것도 그것도 사당을 또 지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디냐면 저기 그 충청북도 그 월악산 있는 데 있죠. 월악산이 그 화양계곡. 예, 있죠. 네, 화양계곡에 거기에 그 만동묘를 갖다가 이제 지어놓고 이것도 이제 그 명나라 제조지은 명나라의 그 덕을 갖다 기리는 이런 차원에서 당시에 노론의 영수였던 최고 수장이었던 그 송시열이. 네, 예. 노론의 최고 수장이었던 송시열이가 예. 자기 제자를 시켜서 죽을 때 유언으로 반드시 그 명나라를 기리는 그런 그 사당을 지어라 하고 그래서 그 제자 권상하던가요? 내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자까지는 잘 모르겠네 저도. 권진한가요? 권진한가 권상한가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유언으로 남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만동묘를 갖다 지어놓은 겁니다. 예. 그걸 그 제사를 언제까지 지냈느냐면은 고종 때까지 지냈어요.
고종 때까지. 참 이분들이 네. 그 성현의 말씀은 죽어라고 외우고 공부하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 역사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까 비스마르크가 얘기했던 대로 예. 바로 그겁니다. 역사를 현자는 그렇죠. 역사에서 배우고 바보는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근데 우리는 경험으로부터도 못 배우는 거예요. 예. 정말 바보 중에 바보인 거예요. 우리 언제 경험을 했습니까? 이미 일제시대 한번 망했잖아요. 예. 나라 싹 망했잖아요. 그래요. 처절한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나서 국제무대 가서 우리 나라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예. 들어줬습니까? 예? 뭐 고종이 파견한 밀사들 헤이그에 가서 그 밀사들 가서 뭐 하소연하고 했지만 문전박대당해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헤이그 그 만국 평화회의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예. 문전박대당하고 네? 다른 그 국가들에게 하소연했지만 들어줬느냐고요. 국제무대란 그런 거예요. 국제관계는 그런 거예요. 한번 나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앙이 닥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정은 하되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 이상은. 근데 당시에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나라가 망이 바로 직전이에요. 이거 또 아까 얘기한 그 제주 지연의 그 맥락에 또 비슷한 맥락에 또 그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조선 말기에 예. 이 그 대신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자 보십시오.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할 때쯤에 일본에게 이제 거의 망할 때 1904년도 얘기입니다. 1904년도 당시에 외무대신이었던 이용익이 1904년도 2월 6일 날 영국의 데일리 메일과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프레데릭 맥킨지 기자와 그 한국의 비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는데 영국 예. 데일리 메일에 예. 거기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자 이제 나라가 좀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맥킨지가 이용익 외무대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나라 어떻게 지금 지킬 겁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일본과 지금 러시아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지금 조선 당신의 나라 어떻게 지킬 겁니까? 그랬더니 이용익이 하는 말이 조선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조선의 독립은 미국과 유럽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으니까. 오호.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자 맥킨지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 없는 조약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 조약이라는 게 이제 그 한미 수호 통상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에 이야, 이 참. 맺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그 종이 쪼가리를 갖다 지금 믿고 이용익이 이런 대답을 하니까 맥킨지가 지금 그렇게 다시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뒷받침 없는 조약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 일국의 그 대신보다 그 기자가 훨 똑똑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용익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타국이 뭘 하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중립 성명을 내놓았고,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지금 막 이제 그 전쟁에 붙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 우린 이미 중립 성명을 내놓았고 중립이 존중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답합니다. 이용익이. 진짜 못나도 진짜 네. 못났었네. 야, 여기 대해서 참. 맥키니가 또 물어봅니다. 조선이 스스로를 지키려 들지 않는데 어떻게 타국이 조선을 지킬 것인가라고 묻자 이용익이 우리한테는 미국의 약속이 있다. 호. 뭐가 일어나든 미국은 우리의 친구다. 미국은 천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자. 진짜 어이없네. 그런 사람들이 네. 참 나라를 지킨답시고 나라의 예, 수장이랍시고 정말. 있었으니 참 안 망했으면 우리 이상한 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 그래서 참, 이때 예. 말이죠. 이때 이제 1905년도에 이제 거의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이기지 않습니까? 예. 자, 이때 이제 일본의 이제 나라가 거의 이제 먹히려고 할 때 이제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1905년도 7월 달에 이제 맺어져요. 비밀 조약이. 예. 그 7월 달에 맺어지고 나서 9월 달인가 2달 뒤에 당시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예. 딸이 여기를 방문합니다. 조선을. 예. 네.
그래서 고종이 아주 그냥 그 환대를 해요. 예. 아주 그냥 뭐 그 융숭한 대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럼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딸이 왔으니까 저 미국 대통령의 딸이 왔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이제 우리 지금 일본한테 지금 거의 먹힐 위험에 지금 놓여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려는구나 하는 간한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 참. 네. 근데 그냥 거의 그 미국에 대한 맹신이 종교의 수준이었네. 네. 그런데 이미 그 루즈벨트의 딸이 그 이름이 뭐냐면 앨리스인데 예. 그 앨리스가 온 때는 이미 카스라 테프트 비밀 조약이 맺어져 가지고 2달 전에 이미 그 조약이 맺어져서 예. 서로가 조선은 이미 저 일본에게 먹히기로 그렇게 약정이 됐었던 상태예요. 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국제 상황을 갖다가 아무것도 몰랐다 이겁니다. 야, 진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 후대들한테 이런 리얼한 역사를 꼭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오늘날에도 현상과 그 당시와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국제관계의 본질은. 예. 이걸 좀 철저하게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 참 안타깝네요. 네. 지금 그런 걸 이렇게 후대에게 겪고도 아직 이제 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팟캐스트 방송 후기란에도 보면은 참 별의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험담, 악담, 뭐 저희가 무슨 국수주의자의 인종차별주의자, 아니 저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악담도 말이죠. 제대로 된 악담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 예. 똑똑한 예. 수준이 있는 그런 저 악담이라면 받아들이겠어요. 좀- 근데 그 악담이라는 게 너무 유치하고요. 애들이나 하는 애들 수준의 예. 그런 악담이나 하고 있으니까 참 아니, 뭐- 너무 좀 제가 보기엔 좀 한심합니다. 그냥 뭐 외우고만 있으니까 참 네. 한심하죠 진짜. 완전 세뇌됐다라고 티를 내니까 너무 네. 각자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 참 그래서 정말 그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지도자는요. 예. 지도자라는 건 내가 우리 역사도 지금 조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도자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예. 국가를 이끄는 그 지도자는요. 정체성 문제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은 주체성과 자주성도 있어야 자주성 그거 그럼요. 필수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제대로 된 국가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도 예.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뭐 마키아벨리의 뭐 다른 말은 어떨지 몰라도 이건 아주 정말 와닿습니다. 지도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기가 막히네. 네. 굉장히 바로 통찰력이 딱 그러니까 느껴지네. 그렇죠. 국제관계의 이런 그 냉엄함, 예. 그다음에 국제관계의 무질서함, 예. 쓰디쓴. 예. 예.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대중 국민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저도 참 보면 요즘에 그런 걸 뒤늦게 처리되면서 느끼는데 네. 참 고생하고 힘들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얼마나 험하게 일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좀 배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의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론 선도자들, 언론들, 그다음에 뭐 각종 연구소들 지금 하는 꼴들 좀 보십시오. 자, 국회에 제출된 다문화 사회 기본 법안 해가지고 다문화 사회란 대한민국 국적 출생자, 제한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국적 출생자로 구성된 사회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고유한 언어 및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 이건 말이죠. 이게 대단히 이게 지금 무책임한 지금 그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안으로 말이죠. 법안으로 이게 발의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거. 난 이건 도대체가 말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인가?
아유, 우리 저 네. 청취자 여러분 똑똑히 좀 기억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성과 주체성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기가 힘들어요. 그냥 남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노예처럼 던져주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 그 위정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네. 자기들 자신과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는가? 네. 지금 이런 법안을 쉽게 발의한다라는 거는 그건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영혼을 예. 지금 놓고 있어요. 지금. 예, 완전 그냥 정신줄이 안드로메다 네.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을 붙으세요, 진짜 영혼을 예. 붙으세요. 예? 참을 수 없는 영혼이라 할까, 네. 가벼운 영혼이라 할지라도 붙으세요. 네. 여기 저는 근데 이 법안이 보니까 유력 연구소들 소위 그 대기업 경제 연구소들 있죠. 예, 이런 데서 나온 그런 그 연구 결과물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그 주장이 이미 나왔거든요. 보면은 여기 삼성경제연구소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뭔 얘기가 나와 있냐면 2010년도 지금 다문화 사회 정책과 이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동화 정책은 이민자를 동화시키기 어렵고 설령 동화되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이민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까지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주류의 문화로 녹아드는 용광로보다 멜팅팟보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샐러드 그릇, 샐러드 보울로 지향점을 삼아야 한다. 이런 그 내용이 삼성경제연구소 그 사이트에 지금 나와 있어요. 딱 보니까요. 네. 이제는 저희가 통찰력이 생긴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논조는 뭐냐면은 네, 거기에다가 엄청난 정부 예산을 쏟아 부란 얘기예요. 네. 딱 그거예요. 돈을 움직여라, 돈을 풀어라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국가의 존립에 대해서는 말이죠. 진정한 그 존립, 그다음에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무시를 하고 이 다민족화를 하나의 그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돈벌이의 수단이죠. 예. 이게 도구주의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언어라는 것도 말이죠. 예. 영어를 갖다 뭐 영어 공용화, 영어를 갖다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도 한국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도구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배우면은 영어를 배워서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뭘 취하고 하는데 막상 말이죠. 그 영어를 갖다 배움으로써 그 영어에 녹아 있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문화, 그들의 영혼까지 여기 그 들어온다는 것을 갖다가 전혀 지금 인식들을 안 해요. 예. 영어를 여러분들 영어 유창하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영어권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아서 거기서부터 영어 계속 얘기하고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예. 그 사람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예. 예? 정체성 한국인으로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외국어를 도구화시킨다는 건 결국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지금 이 다문화 내용도 다문화, 그야말로 다민족 다문화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은 도구주의적인 시각이에요. 경제를 위해서. 그 경제라는 것이 어떤 경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그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정말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런 도구주의적인 시각 예.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민족화, 그다음에 소위 다문화 이것도 좀 각계 그런 그 인물들을 갖다가 모아서 조금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론을 해야 되고요. 예. 여기에 정치학자 참여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역사학자들 참여시켜야 되고 예. 그다음에 물론 경제학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 너희들끼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종교인들 몇 명, 그다음에 뭐 이 경제인들 몇 명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쑥덕쑥덕, 그다음에 정치인들 몇 명 이런 식으로 쑥덕쑥덕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예?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날리지 말란 얘기죠. 예. 예. 하나의 영혼을 안드로메다에 보낸 인간들이 그만 여기 좀 설치고 네. 좀 정신이 제대로 온전하게 박힌 사람들 참여시켜라 네. 라는 얘기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신줄 꽉 붙잡으시고 절대 이런 걸 저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권리를 꼭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드러내야 합니다. 예, 네. 휘둘러야 해요. 예, 과감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국제관계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금 다민족화, 한국에서 이게 다민족화가 어떠한 시각에서 지금 굉장히 경솔하고 위험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제관계 문제를. 예, 감사합니다. 언제고 한번 또 속편이 이어서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아, 그럼요. 예. 예. 오늘 일단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네.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순서 네. 그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날도 더운데 다들 건강하세요. 예, 네. 건강하십시오.